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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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제 옆에 지금 예, 저는 영상의 오가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화 애니메이션 감독 한병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전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한병화 감독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세요, 사실. 네. 몇 번째 나오셨죠? 횟수로는 3번째인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된 건 2번째죠. 네. 지난번 아닙니다. 사실 네 번째일걸요, 아마? 그때 저기 원종식 감독님 때도 한번 나오셨고 그 전에도 전에 애니랑 예. 거기서도 한번 재미랑 예. 네 번째. 단골. 단골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그저할 것 없는 사람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모셨는데 뭐 오늘 모시게 된 건 또 다른 이유죠. 매번 다른 이유로 네, 모시고 그러게요. 있어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애니두수다 지난 방송까지가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의 어떤 뒷얘기까지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소개와 감독님의 토크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뭐 이 방송하고 함께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유튜브 K 애니 시어터라고 해서 있는 이제 애니 시어터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쭉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새롭게 한병화 감독님의 전작품들을 모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와. 일명 월간 한병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런 귀한 기회를 늘 우리 독협을 통해서 얻게 돼서 늘 항상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지금 오늘 되게 몸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재밌게 잘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여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좀 피로 누적도 있는 것 같고. 피로 누적. 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지금 작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맞아요. 어제는 순천향대에서 제 특별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제 작품들을 한 자리에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학생들의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들이 많이는 안 왔어요. 왜냐면 저는 늦게 했고 또 졸업생들 위주로 대상이 정해져가지고 바쁜 와중에 그래도 자리해주신 그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제가 이제 워낙 그 작품 생활하면서 부침이 있었기에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더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또 멀리까지 갔다 오시고 네. 작품 마음 때문에 바쁘시고 오늘 이번 주에 유난히 좀 스케줄이 많네요. 아니 그 지금 작품 마무리하시는 게 그 제목이 우주의 끝이라는 네, 작품인가요? 네, 네. 이제 예, 최근 그 인터뷰 기사 봤는데 이 작품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어디서 우주의 끝에 대한 인터뷰를 했던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약간 예, 저도 지금 피로가 누적된 상태긴 한데. 네, 우주의 끝은 지금 이제 동화 작업 한참 하고 있고요. 동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작품은 인생 그 죽음의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한 여인이 그 선고를 받고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삶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 나름의 해석과 의미를 다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 한 몇 년 동안 좀 저도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 매 순간 좀 많이 하게 됐던 요 근래였던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정서를 녹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만큼 또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나 좀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얘기가 되게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해서 12월 열심히 중순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우리 독협
프레젠테이션은 뭐 언제든지 제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가져와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네요. 떨려요. 근데 언제나 보면 인물들이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인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요번에 그러니까 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제 특강을 하면서 제 작품들을 정리해 봤을 때 항상 그 이야기의 화두는 여자인 저의 정서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여자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둘 깨달아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태까지 좀 지속적으로 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재밌고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테마가. 네. 사실 작품을 보면 그 감독님의 작품에 나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그 나이 연령대와 본인이 어쨌든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과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 나이들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부분의 작가는 다 자기 어떤 삶의 철학과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다음에 자기만큼의 이야기를 결국에는 작품에 녹여내는 걸 텐데, 저 역시 정확히 그런 것 같고요. 작품과 더불어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섬세하게나마 그 삶을 대하는 자세, 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 안에서 진화하고 또 바뀌고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배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고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느꼈던 게 있으세요? 어제 또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쭉 하시면서 이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라고 되게 생각했어요. 좋은 질문인 게 제가 정확히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래요? 초기 작품부터 2002년도에 제가 이상한 나라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고 2004년도, 2006년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제 독립 작품을 하고요. 2007년도에 제가 결혼과 더불어 이제 회사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작품의 결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생활인으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는 제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저 홀로 세상을 마주하는 그리고 저 혼자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뭐 그 정도의 바운드로였다면 이제는 가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동반한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생활인의 모습이 제 작품 안에 이야기로 녹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또 제 자신을 약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허무함까지 그 작품에 포함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그 하신 작품이 숙녀들의 하룻밤인 네네네. 거죠?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아마 이거 미세스 로벤스 아마 그 직후에 아마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좋게 봐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지금 송시영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일 예. 막 와닿게 저한테 대면에서 막 재밌게 아니요. 봤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뭐 빈말은 못하니까요.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방송으로. 저 빈말은 못합니다. 빈말은 못하고. 예.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그 숙녀들의 하룻밤을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저기 학교에서. 이미 여러 번 보셨잖아요. 봤는데 그래도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또 여기 오늘 또 오신다니까 봤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숙녀들의 하룻밤이랑 미세스 로맨스랑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연작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숙녀들 하룻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그 한 명의 그 숙녀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나의 꿈은 뭐 스페인 뭐 남자랑 만나서 저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 나 의식 안 하고 한 예. 거야. 근데 스페인 남자에 대한 음악. 근데 그 다음번에 이게 또 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게 2011년, 2017년 작품인데 그 다음번에 했던 미세스 로맨스가 한 6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진짜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나오는 날 거잖아요. 구해줄 홈즈에서 스페인 네. 바르셀로나에다가 저도 그거 봤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애청자인데. 남자는 안 가해주는. 집만 구해주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되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게 오늘 보니까 또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맥락상
그 숙녀들의 하룻밤의 가장 연장자이고 그때 당시 현재의 자신과 이 그 미세스 로맨스의 구키 씨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을 지니고 있는 같은 인물일 수 예,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 예. 되게 날카롭게 보신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스페인까지 딱 이렇게 아기가 맞춰지는 걸 보니 그렇군요. 예 적어도 제 작품은 매우 진정성이 있고 되게 일관성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일관되고 허투루 나가지 않는 그런. 근데 보통 자기의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캐릭터가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성별의 캐릭터 안 쓰고 오히려 일부러 남자로 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남자를 이해할 수 없는데 남자가 되어서 저를 담는다? 그건 저는 그런 상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그 뭐 결혼 후에 이제 만드신 작품이 이제 뭐 2작품 됐고 제가 보니까 요번 연도에 승리에게라고 하는 2분짜리 뮤직비디오를 하셨는데 이게 근데 나 지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예. 너무 사람이 좀 단순한 것 같아. 딱 지금의 나를 이렇게 딱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좀 밋밋하고 좀 약간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인데 저는 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아니 근데 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승리에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최근에 뭐 저도 되게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제 되게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승리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그리고 그 걱정의 어떤 부분은 저하고 굉장히 일치했고 또 혹은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기혼 여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연히 그냥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고 그래서 그 제가 요것만 유일하게 못 봤어요. 승리 얘기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이 2분짜리 그러는데 제가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승리 이걸 얘기라고 못 봤네. 치면 그라폴리오에 제가 예. 작년에 그 연재를 했었거든요. 아. 웹 애니메이션 거기에 이제 끄트머리 작품으로 올라. 이게 보니까 미세스 로맨스의 에필로그 뮤직비디오라고 네네네네. 이게 소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가 그라폴리오를 안 해. 그러니까 막 네. 그 조회수가 되게 저조해서 되게 낙담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신 작품이구나. 그래서 올해 올해 그러면 되게 바쁘셨네요, 이래저래. 예. 올해요? 올해 예. 많이 바빴죠. 예, 뭐 사실 지난번에 원효신 감독님 오셨을 때 굉장히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또 굉장히 큰 나쁜 일도 있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저희 네. 이제 같이 하는 회사의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이 그냥 막 얘기하면은 스코어가 완전히 폭망 수준으로 나와서 재개봉 그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재개봉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네.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그 최근에 이제 VOD 서비스를 이제 게시를 바로 이제 극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했어요. 예. 근데 반응이 VOD 서비스가 훨씬 좋아요. 그럼요. 그리고 역시나 돈을 써야 되는 게 저희 작품이 뭐 그때 경쟁작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나 눈에 많이 띄어야 보러 가는. 맞습니다. 예. 그때도 디프리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사실 저희 애들도 이제 뭐 EBS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면 저거 보러 가자만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큰 패인이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얘기 하려는 말했지? 근데 이제 VOD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좀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VOD 뭐 올레 TV든 뭐 이런 데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입되는 그 시청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봐주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게 굉장히 꾸준하게 아마 수익이 생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막 팍 이렇게 뭐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생각보다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네. 별의 정원은 사실 굉장히 자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이 작품이 어느 해인가는 좀 새롭게 인정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작품 네. 중에 하나고 예. 이걸 저는 그래도 한 5-6번은 본 것 같은데 재래정원을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 애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틀어주면 좋아요. 그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 볼 때마다 재밌어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도 좀 잘못한 것 같고. 시기를 저는 정말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때만 개봉을 했어도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난 건데 우리 애들이 지금 극장을 가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지금 볼 게 없는 왜 이렇게 거예요. 고피했을까? 근데 그때 저희가 네. 여러 상황상 몰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봉을 차라리 했어야만 지금 하는- 했으면 오히려 네,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방학이 아니라서 안 볼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네. 애들이 극장을 가고 싶어해요. 근데 맞아요. 막상 갔을 때 볼만한 작품들이 없는 거야. 진짜 없더라고요. 요즘에 개봉했으면 훨씬 잘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올해 굉장히 그 이래저래 많이 바쁘신 한 해네요. 네, 바빴고 많이 힘들었고 또 여러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도 많았으나 저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삶의 목표와 자세 이런 것들이 또 한 단계 굉장히 그 훌륭한 험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든다고 제가 약간 모자르거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한 이미 늙어가고 있지만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어떤 철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삶을 정확하게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뼈아픈 실패 자체는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얻은 게 많은 한 해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점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11월 초인데 우주의 끝 생가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끝 제 작품이 그때 한참 우주의 끝은 이미 작년도에 정해진 작품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그 시나리오를 계속 바꿨어요. 아트웍도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아트웍보다 버린 아트웍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때그때 제가 작품에 투영하고 싶은 심상이 바뀌면서 그리고 굉장히 큰 일들을 겪으면서 시나리오와 아트웍이 많이 정돈되고 또 바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 중순이면은 이제 신작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는데 그 음악이 또 굉장히 또 선곡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만든 음악으로.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저랑 김동원 감독님, 음악 감독님하고. 작곡도 하시는구나. 네, 김동원 감독님한테는 승리에게 노래를 제가 넣으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쁘시잖아요.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좀 바쁘신 거 끝나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최근에 또 한 곡을 만들었어요. 아주 짧게.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엔딩곡으로 들어갈 거고 중간에 음악을 어떻게 넣을지는 아직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제가 좀 손을 팔을 걷어붙이고 좀 선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이 아마 절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음악이요? 또 좀 다른 네. 이전 작품들하고는. 그러니까 실은 고백하건데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연출적으로 약간 모자란 부분을 음악에서 많이 신세를 좀 진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원래 영상은 원래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악에 많이 기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오롯이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음악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서적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맨 마지막에 명곡이 나오니까. 네, 스스로. 네. 아니 그럼 약간 좀 그 전작인 미세스 로맨스하고 약간 결이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이 아줌마는 죽을 아줌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제 작품을 그러니까 승려들의 하룻밤이라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전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시나리오 쓰는데 우리 아들이 힐끔힐끔 뒤에서 많이 봤거든요. 호연이가 엄마 죽어? 네. 뭐라고 하고 아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약간 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기존하고는 좀 이제 좀 결이 다르다고 아직 보질 않았으니까 조금 턴이 되는 좀 작품인 것 같네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턴을 만들려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진 않았으나 분명히 제 인생에서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작품 한 대여섯 작품을 그 개인 그 독립 단편을 만들었는데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은 있네요. 네. 마무리요? 마무리.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총망라 정리하고 무엇을 담고 싶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리? 아 저는 또 애니메이션 아예 떠나신다는 얘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예요. 그런 월간 마음도 사실 월간 한병화 굉장히 예. 첫 감독인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긴 뭐 올해 임팩트가 워낙 있으셨으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 이렇게 힘들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근데 어쨌든 마감 있는 작품이 있고 약속한 작업이 있기에 이제 꾸역꾸역 하는데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예. 놀랍게도 다음에 뭘 할지가 작업을 하면서 떠올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팔자려니 뭐 즐겁게 하는 수밖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는 작업을 안 하지만 요즘에 저도 이제 보면서 하도 이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많으니까 좀 이게 지속성이 힘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이제 부트캠프 애니메이션 그 콘진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2022년에 이제 심사위원. 선보에 예 그쵸. 어떻게 우연찮게 불려갔는데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그날 23편의 작품을 이제 그 쇼케이스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억지로. 어떤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주로 TV 시리즈거나 웹애니 그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한 편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신선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안 하지만 약간 저도 매너리즘에 아니면 매너리즘 빠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 아니 그 쇼케이스니까 이제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트웍이나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작품도 많고 생각보다 야, 저 기발하다 느끼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재인어인가? 그 내용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사진도 못 찍게 하던데? 근데 뭐 그냥 그거 아마 대상 타가지고 그날 그거 아마 뭐 보도자료 나갔을 텐데. 인어 아저씨 아니야? 인어 아저씨인가? 아재인어가 더 나은데? 왜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 네. 그 재미랑에 있을 때 아래층에 있었던 맞아요. 그 업체 핸섬 네, 맞아요.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 40대 그 아저씨들이 겪는 인생의 피해 막 진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인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예, 아저씨가 원래는 인어인데 그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좀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 자기 정서를 애니메이션 녹여낼 수도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인어 아재가 맞네. 예, 맞아요. 그 작품이에요. 재밌겠다. 아니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웹애니로. 네, 굉장히 남다른 그날 대상 받았어요. 부트캠프 그 쇼케이스 행사에서 대상 받으셨는데 본인이 놀래가지고. 그 콘진에서 지원 받아서. 예, 그게 23편이 다 이제 뭐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작품이 딱 쇼케이스 딱 끝나고 났을 때 저 작품은 확실히 다르구나 했는데 그 작품이 이제 상을 받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받을 줄 모르고 받아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쇼케이스는 되게 재밌게 하셨는데. 너무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남일인데 내일처럼 막 기쁘고 갑자기 보다가 이게 내용이 약간 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40대 뭐 초중반 아저씨의 그런 피해. 예. 뭐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뭐 이제 막 본인 친구들. 얘기는요. 40대 초중반의 아저씨. 내가 술은 마시진 않지만 비슷하긴 해요. 그게 우리 세대 이 네. 컨텐츠를 어떤 플랫폼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뭐 봐요? 우리는 글쎄요, 페북을 주로 많이 하고. 아니 저는 유튜브. 유튜브예요? 네, 저는 결국엔 유튜브. 유튜브인가 보다. 유튜브 많이 보고 요즘에 뭐 저는 뭐 OTT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네네네. 보고 그러는 편인데
그러네. 근데 확실히 시도들도 다양해지고 웨베니가 확실히 좀 들어요.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게 이제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연재 성격을 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외관이라는 거. 근데 이게 막 퀄리티가 높은 거 이런 거는 뭐 공장식으로 찍어내듯이 만들려면은 결국은 자본이 크게 필요한데 사실은 뭐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몇 명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지금 결국에는 그런 게 뜰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지점이나 조금 걱정스러웠던 작품이 뭐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있었어요. SF물이래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 제목은 말 안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 제목 기억이 안 나. 그 작품. 근데 그게 공을 되게 많이 들이신 것 같아. 그래서 막 쇼케이스 하실 때도 막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나오신 SF예요? 분이. 예, 뭐 고래가 들어가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근데 저게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봐도. 저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실까. 2022년 뭐 이게 완성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보면서 이 별의 정원 만드실 때도 막 그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쇼케이스 준비하셔서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죠. 뭐 통로가 없진 않을 텐데 저희는 좀 약간 사업수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너무 골방에서 열심히 만들면 짠 하고 나오면은 입소문 타고 좀 돈을 좀 덜 들이더라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좀 했던 게 제일 큰 패착인 것 같고요. 예. 그 길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만 좀 재밌는 장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장편 시장에 대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서 극장에서 성공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것도 저예산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타겟과 규모와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계산해서 규모에 맞는 제작을 하는 것도 좀 그런 영리한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게 한번 작품을 하고 개봉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 어째 판타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 저는 쇼케이스 경험이 중요한 거. 보고 나서 느낀 건데 확실히 장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작비 대비해서 가성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눈에 띄는 게 타겟층의 연령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예. 완전히 유아용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씩은 높아지더라고요. 막상은 유아용은 TV가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성인들을 타겟으로 한 작품들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완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이미 플랫폼이 약간 바뀌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어쨌든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다 분명 다 로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계속 유아용에 머물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바뀔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로봇 애니메이션을 다행이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로봇 사진 애니메이션을 찍지 말라 지금 그랬단 말이야.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데 그거는 약간 지금 저도 약간 감성을 좀 건드리는 작품이더라고요. 잘만 나와라 막 이렇게 속으로 빌었는데 그것도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작품만 잘 만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전에 그 최근에 다시 개봉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처음 개봉했는데 아이언 자이언트 만들었던 브래드 버드가 그 작품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했고 시사의 반응도 좋아서 그냥 잘만 만들면 될 줄 알고 마케팅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그래버렸대요. 이 양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극장에서 그냥 참패하고 뭐 물론 이제 원금 이상으로 회수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작품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장편은 특히나. 안 그러면 워낙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사실 주제는 월간 그쵸. 한병화입니다. 네, 네, 장편 한국 장편에 갑자기 어둡고 힘든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월간 한병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 아직 안 올라갔는데 아니요, 올라간 미세스 로벤스는 올라갔죠. 아 그래요?
어디? 녹음한 시점에서 예, 방송이 그쵸. 처음 나가는 예, 시점에서는 그쵸. 미세스 11월 로맨스가 7일날 올라가. 이제 미세스 로맨스라는 작품이 2017년도 작품이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유튜브 예. 12월 7일? 11월 11월 7일. 7일? 네. 그리고 이번 주 예. 아마 녹음한 시점에서 내일.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11월 14일에 모두가 외로운 별, 그리고 이제 11월 21일에 숙녀들의 하룻밤이랑 찔레꽃, 그리고 이제 11월 28일에 이상한 나라. 이렇게 해서 끝으로 월간 한병화 예, 작품 섹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품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런칭하기 전에 이제 감독님 한번 모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예, 좀 약간 옆으로 많이 샜네요. 갑자기 사회를 보시면 내가 좀 너 너무 말을 많이 또 했나? 싶은 요즘에 좀 생각이 반성하시면서 요즘 반성하시면서 반성하고 말을 있어. 좀 조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감독들한테 좀 경청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동안. 네, 댄싱 후회를 하고 계셔서 어쨌든 갑자기? 지금까지 방송을 다 지우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자꾸 방송 그래서 새로 파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만하시고 이제 그냥 예, 그래서 들으시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감독님 작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승리액이라는 작품 요 빼고는 다 봤고 요번에 이제 월간 한병화로 섹션으로 해서 올라가는 작품들은 제가 다 봤는데요. 이 작품들 중에서 감독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으셨다고 할까 아니면 좀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는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많아가지고 또 모르겠어요. 참 많죠. 예, 참 많아요. 예. 많아요.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생각하면은 거의 지금 18년 그래요. 근데 저는 데뷔 18년째 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모두가 외로운 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언 페스트에서 대상 받으셨잖아요. 인생 유일한 대상. 예. 얼마나 아니, 기뻐요. 그 기쁨이 아직도 있어요. 대상을 한 번 받으면 되죠, 뭐. 그때 만약에 안 받았으면 뭐 만약이란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지금 좀 다른 일 하고 계시려나?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른 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애착. 애착이 가는 애착이 예. 가는 거요. 사실은 숙녀들의 하룻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가 처음에 이제 글을 쓰고 기획을 하고 처음에 아이디어 테마를 딱 떠올리고 여러 나이에 내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저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옛날에 나를 한번 다시 만나고 싶고 그 되게 상처투성이었던 어떤 그 시기의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떠올리면서 그래 이거야 그러면서 글을 막 썼죠. 하룻밤에 그냥 쓴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더 다듬고 세련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너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조금 이렇게 제 스스로 오그라들고 좀 창피했어.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벌거벗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싫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영상이 지금 보면 사실 되게 좀 촌스럽거든요. 예. 촌스럽고 막 그때 다른 일하고 막 겹쳐가지고 꾸역꾸역 막 그 마무리를 너무 막 해가지고 만듦새가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좀 치워놨어. 그리고 심지어는 배급을 그때 처음에 이제 개막작으로 인디애니 페스트 때 개막작으로 선정이 2011년도인가요? 개막작 선정이 돼서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반응은 되게 좋았지만 이게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많고 19분 러닝타임이 19분이다 보니까 길죠. 당시 길어요. 생각하면 페스티벌에서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작품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잘 됐어. 나 아직 안 그래도 조금 약간 그랬는데 한 2015년에 DMC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라고 난데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관객과의 대화라는 걸 그렇게 열심히 안 나가던 사람인데 왠지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내 작품을 쓸어준다니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가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나는 여자 얘기라서 남자들은 좀 그럴까? 아니 근데 남자들도 이해할 만한 그런 정서들이 그 있어요. 이후로 그 이후로 남자 관객분들 중에 울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해에 DMC에서 저한테 우수상을 또 줬어요. 우수상에 해당하는 뭐 어떤 상을 줬어요. 상 받고 나니까 또 더 좋잖아. 그래서 막 줬는데 독협에서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틀어주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또 관객과에 대화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저도 새로 보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참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좀 못 볼세라 했지만 이제 이게 애가 잘 자란 잘 숙성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 작품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작품이거든요. 뭐 이 신년들 하룻밤 투. 이 작품을 뭐 이 얘기 어디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 거고 나를 따라오는 나의 과거들은 또 점점 많아질 거고 또 그들의 경험과 또 앞으로의 나의 경험과 나의 그 현재가 계속 바뀌면 그것이 사실은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이제 이 삶 안에 녹아든 그 어떤 한 여자이자 인간이자 작가로서의 이 모습을 꾸준히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계속 아이디에이션을 혼자 머릿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근데 재밌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와닿고 내가 사실은 저도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그 나의 어릴 때를 되돌아봤을 때 그 내가 어릴 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3부작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7년마다 그 똑같은 주인공들을 추적해서 7년 후에 또 찍고 7년을 찍고 해서 60이 됐을 때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뭐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제목이 아마 EBS 치고 뭐 UP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3부작인데 그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 편집한 거를 요번에 이제 그 EBS에서 틀어준 거예요. 그 7년 동안 이렇게 한 건 80년대인가부터 이제 그거 이제 쭉 꾸준히 그 감독이 심지어는 다른 거 하다가도 7년 되면 가서 또 그 주인공들 만나가지고 찍고 또 7년 되면 찍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쭉 보는데 야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 먹을 때까지 진짜 그거를 그냥 라이브로 그런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그거 찍으면서 그걸 딱 보면 느낀 게 나도 저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사실 오늘 이 작품을 제가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다른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봐서 그 감정들이 비슷했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뭐가 될까 이런 나오잖아요. 저도 난 10년 전에 뭐를 생각을 했었지? 여기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큐멘터리 그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또 생각이 나니까는 내가 60 정도 먹었을 때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어떤 형식으로 할까가 지금은 제일 고민이에요. 저건 재밌었으면 전 재미없는 너무 심각한 것도 싫고 좀 가볍지만 좀 웃기고 좀 가볍고 웃기고 재밌고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삶은 무겁지만 예. 제 스스로는 삶을 좀 가볍게 살아보고 싶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당연히 삶은 굉장히 쓰고 무겁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냥 행복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걸 거예요. 그런 삶은 써요. 있겠죠? 마냥 행복한 사람들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감독으로서는 저는 작품을 좀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가볍게 만들어야 돈도 덜 들고. 사실 돈 얘기로 흘러가면 다시 어두워질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돈 얘기.
그럼 지금 한참 작업하고 계시고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게 이제 미세스 로맨스가 이제 올라가요. 그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미세스 로맨스 작품 같이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룬 별도 그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방송 들으면서 다시 또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제가 앞으로 계속 있어요. 하고 싶은 기획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이제 우주의 끝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회사에서 이제 돈 버는 일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미세스 로맨스는 사실은 이 시즌제, 그러니까 연작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키씨, 이구키라는 주인공이 있지만, 이구키의 이야기가 연장이 아니라, 이구키도 이구키대로 끝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퇴임을 한 어떤 그 여인의 새로운 사랑 내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찾아온 아줌마들의 로맨스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 글을 좀 몇 개 써놨는데 이런 거를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혹은 이건 지원받지 않으면 제가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소구대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영리하게 이 작품을 계속해서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아줌마 로맨스의 대가가 되고 싶다. 예, 맞아요. 저 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꿈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요? 마무리하면 안 되지. 내 맘대로 막막 해요. 예, 마무리하시면 다른 질문 됩니다. 해주세요. 예. 이 얘기는 마무리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마무리 때 한다고요? 마무리 때 하시려고요? 일단 마무리 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 때 보통 이런 거 우리는- 물어보잖아. 다음 계획은 어떤 우리 다음 아까 계획은? 제일 처음에 네. 다음 게 벌써 얘기했고 얘기했나? 또 방금 했거든. 초반에 원래 이 얘기하고. 방송의 특성이 두서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원래 두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럼 말란 김에 그냥 생각나는 네. 걸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끝을 마무리를 하고 저는 김추자 프로젝트라는 그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말씀드렸나요? 예, 근데 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 다 지치긴 하지만 지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이런 테마는 사실 조금 지겹기는 해요. 좀 뻔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힘낼 어떤 동기나 동기나 혹은 어떤 그 거리들이 필요하니까 제 스스로도 힘내자고 만들고 싶은 콘텐츠인데 1969년쯤에 데뷔를 했을 거예요, 김추자 씨가. 그리고 나서 아주 굉장히 짧은 몇 년 안 되는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형식적으로나 에티튜드든 음악 자체든 음악은 이제 신중현 씨랑 같이 하신 건데 그렇죠. 이분의 모든 그 뮤지션으로서의 퍼포먼스 모든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과 함께 뭔가 약간 미디어 아트 형식의 그런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여전히 막연하고요. 그렇기는 하나 저는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춘천 어디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지금은 아예 모르겠지만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고 계세요. 네. 2003년도인가 잠깐 컴백을 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께 이분 만나서 김추자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의 특정인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김추자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여인들이 조금 더 파격적이고 혹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그런 테마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제가 또 노래를 만들잖아요. 제가 악기를 다루지는 못하는데 그냥 만들어요. 예? 악기는 못 다루세요? 예전에 기타를 그걸 다룬다고 하기에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음악을
음악을 뭐 이렇게 뮤지션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다듬어서 뭘 좀 만들어 볼까. 이 김치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음악을 굉장히 저 음악 되게 좋아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깊이 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음악 연대기나 내지는 뭐 뮤지션들을 줄줄 깨고 그런 것도 못 하는데 가장 제가 음악이라는 것에 감동을 했던 것은 보사노바예요. 아, 보사노바. 예, 조아오 질베르토와 최근에 예. 저기 예,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지금 가장 유명하신 분. 조아오 너 왜 이러지? 너무 유명한 사람. 예. 예. 그 보사노바 음악 하시는 분. 더 걸 프롬 이파니마 앨범 두 분이 같이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앨범이 제가 음악으로 되게 충격을 받고 또 저는 영원히 제가 가지고 같이 저는 그거 아예 음악에. 그 CD를 차에 갖고 다니면서 매일 들어요. 네네네. 제가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 작품은 제 마음속에 그거고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주앙 질베르토. 예, 맞아요.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 들어가셨어요? 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예. 한 2달, 한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어. 돌아가셨어요. 질베르토가 있고 예. 예. 베벨 질베르토, 조앙 질베르토. 예, 조앙 뭐. 조앙 그 질베르토. 브라질 분이셔가지고 발음이. 저도 호라고 발음하기도 하잖아요. 호랑지. 맞아요. 네. 후앙이라고 하고. 저도 그 앨범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거 하고 네. 뭐 저는 챗 베이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챗 페이커. 네, 우울한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요. 챗 페이커. 챗 페이커. 챗 베이커도 예. 좋아하고 또 중학교 때 들었던 퀸. 최근에 이제 퀸 퀸. 영화가 아주 아니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퀸 나이가 엄청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가? 퀸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예. 저랑 조금 다르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퀸을 좋아하죠. 그 예. 퀸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진짜 처음 그 중학교 1학년 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그 신선함은 여기서 약간 저하고는 다르시네. 저는 사실은 그 가장 후기작인 뭐 나는 너를 사랑하게 태어났어 뭐 이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노래가 있어요.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녹음한 버전인데 예. 그 얘기 퀸 노래를 제가 많이 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퀸을 잘 모르다가 정말 나중에 알았는데 그 뭐 이렇게 아플 때 불렀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막 절규하면서 막 난 너를 사랑하게 태어났어 막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너무 많아요. 저 유재하 좋아하고 윤상 좋아하고 이족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뮤지션들로는 그리고 아마 돌아가면은 맞아 나 이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뭐 클래식으로 따지면은 에릭 사티, 쇼팽. 예. 근데 정서적인 공통점들이 있네요. 있어요. 좋아하시는 저는 게.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좀 저는 오케스트라보다는 서정적이고 뭐 현악 사중주, 내지는 피아노 독주, 첼로, 무반주 첼로 뭐 이런 거. 저는 예전에 감독님하고 같이 그때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밤이 아니라 곱창전골. 감독님 춤을 열심히 추시길래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더 흥있고 막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이게 작품에서 사용하시는 음악이 지금 네. 방금 되게 말씀하셨던 감성적인 그런 음악들을 류예요. 사용하시죠. 네, 저 재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 네. 근데 퀸을 춤을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퀸의 몇 곡만 좋아해요. 퀸의 몇 곡만. 근데 저는 뭐 어떨 때는 또 되게 흥분되는 걸 좋아했던 적이 있었죠. 뭐 레드핫 칠리페퍼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네, 과격한. 그런 거를 좋아했던 적도 있긴 한데요. 아주 잠깐이고 보통은 굉장히 조용한.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그럼요. 음악 많이 듣고요. 저는 음악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고 실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음악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음악을 먼저 선곡해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나중에 만들거나 누구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은 안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는 되게 어렵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제가 처음에 결정한 음악을 얻어서 작품에 실는 그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 작업하시면서 어쨌든 그렇게 음악 작업을 하셨었는데 기억나는 뭔가 에피소드나 그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뭐 시간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네. 네. 그 이상한 나라 첫 번째 작품부터 음악에 얽힌 에피소드는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첫 작품 이상한 나라는 제 졸업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예종 영상원 애니메이션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사운드 선생님께서 그 음악원도 그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어서 그 음악원 학생과 콜라보를 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라벨 그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음악을 제가 예시로 주고 레퍼런스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 김용희 지금 또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김용희 씨가 그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너무 음악을 잘 만들어줘서 뭐 그냥 척척 붙게 그래서 음악을 아주 쉽게 해결했고 두 번째 작품이 찔레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옛날 곡이에요. 이현실의 찔레꽃 이현실 씨가 불리는 이현실 제 목로주점 이현실의 찔레 아련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2003년도란 말이에요. 저작권 협회라는 게 있긴 있었으나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게 약간 구축이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작가를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면 내가 어떤 권리를 득해야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애매해서 저작권 협회한테 전화했더니 거기서 저는 뭐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게 큰 제작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 음악 저작권자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럼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가 그 02에 44 뭐 어쩌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5 뭐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강남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어떤 그 부인이 받으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 애니메이션 감독 한명아라고 하고요. 저 그런데 이현실 씨 맞냐고 그랬더니 네 전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네 전데요. 감동적이야. 그래서 네 여차저차해서 이게 찔레꽃이라는 음악을 좀 쓰고 싶은데 이랬더니 쓰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도 쉽게 그 찔레꽃은 그냥 메인 테마곡으로 그냥 딱 하니 썼는데 그대로 뭐 어떤 제가 법적 조치나 태클을 받은 적이 없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모두가 외로운 별의 그 라스트 곡 그게 쿠아드로 느웨보라는 그거는 되게 유명한 팀인데요. 네네 그 이제 재즈 그 사중주 재즈 뮤지션들인데 이 사람들을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막 봤는데 뭐 소니 뮤직하고 뭐 그런데 그때는 약간 저작권 개념이 생겨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저작 인접권은 레이블 통해서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당사자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독일에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찾았지? 거기는 전화를 냈나? 아니면 소니뮤직 코리아에 일단 저작 인접권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뭐냐면은 얘들이 내가 이제 여차저차 하니까 이걸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너 얼마 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돈을 내가 지불하고 쓰고 싶은데 얼마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되게 소규모 뭐 프로젝트 뭐 그랬더니 얼마를 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50만 원? 근데 500불? 그랬더니 500불에 써.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더 조금 지금 더 생각하니까. 더 조금 더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요번에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그랬어. 그래도 나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부르는 거기서 아마 그 독일의 무슨 레이블 뭐 그걸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 전화로 하면 더 영어 못하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했는데 내가 뭐 인디펜던트 애니메이터 코리아의 인디펜던트 애니메이터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곡을 꼭 쓰고 싶은데 엔딩곡으로 쓰고 싶은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무 유쾌하게 그러냐. 근데 그 사람이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내줬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한국에 왔었어요 그 팀이.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그때 내가 정말 이랬지. 예. 근데 EBS에서 한번 이거 네. 공연도 한번 했었어요 네. 그 팀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오케이 뭐 그래가지고 이 음악은 그때 그게 그때 가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얻었던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뭐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숙녀들의 하룻밤에 네. 말로 씨랑 그 이한 씨라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이제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는 뭐 전화 정도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얻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작품도 이제 무리 없이 했고 근데 모두 저기 미세스 로맨스의 그 유지아 씨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지아 씨 음악을 리메이크한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이게 드라마의 OST로 미생에 나왔던. 쓰였던 테마곡으로 쓰였던 건데 제가 이제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리메이크 곡이더라도요 모든 저작권에 관련된 허락은 원곡자한테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료도 원곡 그 작곡 원 저작자한테 돌아가고 이제 협회에다 그걸 지불을 하고 원작자한테 허락을 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번호로 가르쳐줘서 그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이런 이야기고 이런 아트웍이다 이제 소개했더니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작권료를 이제 저작권 협회에 지불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미세스 로맨스는 저도 이 곡은 워낙 좋아하는 곡이라 뭐 워낙 하기도 했는데 너무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리죠. 네. 처음부터 제가 그걸 찍어놓고 한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건 완전히 저 노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내가 노래 많이 얹혀간다고요, 제가. 근데 그게 원래 영상 작업할 때는 원래 당연히 그런 연출 거고. 훌륭한 연출이죠. 그렇죠. 그 연출을 잘 하시는 거죠. 소극도 연출이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미세스 로맨스도 그랬고 제가 이제 뭐 승미부터는 이제 그 작곡을 이제 네, 물론 앞으로도 되게 저는 이미 그러니까 아직 만들지 않은 작품에 대한 그 선곡들이 몇 개 돼 있는 게 있어요. 특히 미세스 로맨스 시리즈는 아줌마 로맨스 시리즈는요 제가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지금 콜렉팅 해놨는데요. 저는 그게 재밌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영상과 이야기와 음악을 머릿속에서 외치시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거 지원만 받으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스타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아줌마 로맨스를 아무도 지원 안 해준다니까. 근데 한 번 냈다 떨어졌어. 2번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반응이 있을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미세스 로맨스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걱정되시나? 그러니까 제가 독립 단편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단편으로 하기에는 이 테마 자체가 너무 좀 대중적이다.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도 이해는 그런 게 해요. 어딨어. 그래서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미세스 로맨스는 막상 콘텐츠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2014년에 냈는데 떨어졌고 2015년에는 제가 포장을 그냥 좀 잘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걸로 뭘 할 것이며 그때는 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좀 못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흔쾌히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제가 아쉬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형식으로 좀 펀딩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짧은 스판 영상으로 한 30초 정도 되는 거를 한 몇 개 만들려고 그래 나 이것도 계획이 있었거든.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애니메이션 때려치운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한 번은 뭐 정리를 하신다더니 정리가 안 되시겠는데. 일종의 산재 같은 거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 재밌습니다. 아이디어가 계속 네네. 솟구치시네요. 말하면서도 저 사실 몸에서 걱정했거든요. 몸이 너무 지금 되게 온몸이 막 자리자리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얼굴이 막 붓고. 지금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흥분이 되면서 집에 가면서 또 되게 우울해. 아니 근데 저는 그 한병화 감독님 뭐 다른 부분에서도 좋지만 그 음악하고의 매칭이 너무 잘 어울려서 사실 저도 그 음악 좋아하는 거 붙여놓고 이걸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막 그래서 한 시간짜리로 그냥 쭉 이어붙여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1시간짜리? 되게 지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뭐 기승전결을 해서 붙여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실현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네요. 여러 의미로 존경스럽고.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저기 영화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봐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처럼 음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감독님 중에. 그럼요.
예. 저는 이거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예. 저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 뭐 최근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 사실 좀 이 진행 순서가 거꾸로 돼서 처음부터 다음에 할 작업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고,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네,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살짝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옛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요새 옛날 얘기하면 우울해져. 아, 나 앞으로 뭐 할 건지 얘기하니까 막 살아나는데. 네, 어두워질 수도 있겠네요. 밝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바뀔 수도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이 꼬이네요. 그러면 잠시 다음 주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